거대 당에 소속된 사람들이 이거저거 그냥 커뮤니티나 인터넷 커뮤니티 정도에 나오는 걸 이것이 막 싸질러대고 있어요. 막 싸질러대고 있어요. 기자회견장에서 터져나온 한동훈 후보의 발언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선거인단 위장 전입 논란과 상대 후보 유세 방해, 지지자 폭행 사건까지 터졌음에도 책임 회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국회의원 후보가 직시해야 할 민심이 무엇인지 내일 부산 북구갑 선거 결과가 똑똑히 보여줄 것입니다. 이 내용이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공소 취소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여기가 검사 취조실입니까? 왜 예스 오라고 물으십니까? 그럼 그러니까 검사 습관 못 버렸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잠시만 거기가 인구 한 10만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복갑이. 근데 갑자기 인구가 1000명 넘게 증가했다고. 위장전입 의혹인데 원래 덕천동이 전출이 더 많은 동네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월별로 200명씩 100명씩 늘어요. 그래프가 올라왔다는 게 중요하죠. 갑자기 만약에 덕천동의 인구가 쭉 는다면 선거 이후에도 늘어야 됩니다. 이 추세가 맞다면 현재 가장 최근까지 그래프를 보면 이거는 좀 수상한 부분이 있다. 위장전입은 잡아내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선관위도 물어보고 법률하고 조금 이게 대조를 해보니까 합법과 불법의 경계 있죠. 그 작도를 타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제 또 의혹적이 나오는 게 거기가 인구 한 10만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네. 복갑이. 근데 갑자기 인구가 1000명 넘게 증가했다고. 그렇죠. 뭐 이럴 때 얘기하는데 그것도 뭐 위도훈이나 도토리나 이런 쪽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관련이 있을 수 그 있는 의혹은 거죠. 뭐냐면 이게 위장전입 의혹인데 예. 그 원래 덕천동이 엑셀로 쭉 보면 그 북구 홈페이지에 가면 있거든요. 네. 부산 북구. 그 지금 현재 의혹 단계예요. 거기가 전출이 더 많은 동네예요. 아무래도 지역 소멸이니까.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월별로 한 200명씩 100명씩 늘어요. 예, 일단 그래프가 올라왔다는 게 중요하죠. 예, 예. 예, 갑자기. 예. 그러니까 그 추세가 이제 지금 선거 때가 왔는데 만약에 덕천동의 인구가 쭉 는다면 선거 이후에도 늘어야 됩니다. 이 추세가 맞다면. 네. 근데 그건 두고 봐야 되는데 현재 가장 최근까지 그래프를 보면 이거는 좀 수상한 부분이 있다. 해서 저한테도 제보가 많이 들어왔어요. 이제 선관위의 민주당이 저 부분도 고발 신고 조치했더라고요. 이 위장전입 의혹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거가 너무 임박해서 좀 그렇게 했는데 저는 저 기사 쓰고 나서 이제 선관위가 처리했는데 위장전입 의혹을 한번 취재를 하려고 가려고 했는데 그 위장전입은 잡아내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아, 예, 그렇죠. 왜냐면 사람이 네. 그 사는 곳인데 낮에는 없을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낮에는 없는데 낮에는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합숙소처럼 한 곳에 여러 명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사는 거죠. 주소지가 한 곳인데 거기에 여러 사람이 전입을 해서 그렇죠.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가족이 사는 거는 위장전입이에요. 그건 정상전입이죠. 예. 정상전입인데 예. 예를 들면 위도우니 분들 중에 남이야. 근데 우리가 잠시 거기 살려고 그래요. 네. 예시를 든 거예요. 잠시 거기 살려고 하는데 원룸 또는 그 주소지 하나에다가 7, 8명이 전입신고를 해놔요. 근데 남이에요. 근데 잠시 합숙처처럼 사는 거거든. 이게 정상은 아니죠. 예, 오래 살 때 이렇게 살진 않잖아. 그러면 너네가 떴다방처럼 잠깐 선거 때 전입신고해서 한동훈한테 투표하고 날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만약에 밝혀지면 전입신고 자체와 실제 실거주가 거기 있었다는 게 밝혀지면 이게 위장전입에 해당됩니다. 야, 이거 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밑에 위장 전입도 좀 하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뭐 그렇게 한 다음에 예전식으로 말하면 연락사무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연락사무소 같은 걸 쫙 뿌려가지고 만들어 놓고 조직 관리하는 사람들이 거기 들락날락하면서 차도 마시고 이러면서 동네 사람들 꼬시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후보를 좀 들여다보면은 네. 지금 굉장히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사 불법 사무소 운영 의혹 저희가 다뤘었죠. 네. 그뿐만 말고도 이 지지자들이 위장 전입을 시도한 거 아니냐라는 좀 의혹과 함께 정황들이 좀 포착이 됐다고 해요. 네. 그래서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이 또 이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와 수사기관의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고 한동훈 지지자들이 예. 단체 대화방 요걸 통해 가지고 해당 지역구로 주소를 옮겨 위장 전입하는 내용을 조직적으로 좀 모의했다 이런 단톡방 내용들이 계속 이제 인터넷 상에서는 좀 돌고 있더라고요. 예, 뭐 원룸 구하자, 뭐 구했다, 뭐 이런 내용이 돈다면서요. 예. 민주당 그 부산시당 주장 그렇죠. 예, 고발도 했어요. 예. 예, 선관위에. 그래서 저도 요 의혹 나오기 전에 막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왜냐 한동훈 콘서트를 가본 결과 그 펄 같은 이렇게 약간
그 부유한 느낌의 펄을 입고 다니는 이모님들이 우리 어머님 뻘 한동훈 후보를 보고 막 울고 막 너무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저런 엘리트와 저런 잘난 사람이 이렇게 핍박을 당할 수가 있나 안타까워하던 그분들이 한동훈을 국회에 보내기 위해서 뭔들 못할까라는 의심을 전 좀 했었거든요. 굉장히 열성적이다. 예. 예. 근데 뭐 아직 의혹 단계지만은 예. 이런 의혹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해 봐야죠. 네. 한동훈 쪽에서는 뭐 흑색 선전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 측은 예, 이렇게 네. 반론은 전해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저거는 이어서 수사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거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예. 우리나라에서 존재하지만 처벌하지 않는 법이 하나 있는데 주민등록법이에요. 주민등록법이 30일 이상 내가 거기에 그 거주를 하면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고 옮기지 않으면 처벌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사문화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대학생들이 대학생들 때문에 대학생들이 나 이번 학기에 기숙사 들어갔어. 근데 기숙사 주소를 다 옮겨야 되잖아요. 안 옮기거든요. 예. 이건 괜찮아요. 근데 공직 선거는 달라요. 선거에서는 이건 이제 투표의 어떤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실거주 요건을 명확하게 해야 돼. 내가 거기 살고 있다라는. 그리고 그걸 이제 그 투표인 명부를 만들기 전에 그 날짜가 있어요. 180일인가 맞아요. 해가지고 실거주 조건이 있어가지고 이 실거주 그리고 이런 위장 전입이 한 명이 내가 정말로 누구 A 후보를 지지하는데 정말 그 사람 주소지 가서 찍고 싶어 가서 실거주 정말로 전입 신고를 하고 찍으면 그거는 잡아낼 방법이 없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이것들은 보통 통신기지국 확인을 하게 되고요. 우편물 수령을 확인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 그 실거주를 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간단하다 이거죠. 네네네. 그래서 일단 그 사람이 통신망을 확인해 보고 이제 특히 우편물 수령 같은 거 그리고 공과금 납부 지역 같은 것들이 그렇죠. 있어요. 예, 예. 그런 것들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후에 밝혀질 어떤 뭐 밝혀져야겠죠. 근데 이제 그게 뭐 조직적이냐 아니면 네. 개개인들의 일탈이냐 이건 또 들여다봐야 약간 되는 다른 거고. 거예요. 예. 네. 그럼 여기서 질문 만약에 네. 곽수산이라는 사람이 네. 조직적으로 몇 명과 다 같이 해가지고 네. 단체대화방에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네. 위장 전입을 했다고 네네. 쳐요. 네네. 투표를 위해서 네네. 이번 선거. 네. 단 네. 캠프 쪽과는 접촉 없이 네. 내가 좋아서 우리 네. 팬클럽 차원에서 했어요. 네. 그러면은 그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그 개인의 개인의 위반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실거주 조건 위반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투표한 사람 네. 그 사람이 만약에 됐을 때 이거는 법적으로 아 그거는 뭐 그거는 캠프에 당사자가- 관여가 없으니까. 관계가 없으니까. 네. 그 곽수산만 처벌받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래서 제가 그거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는데 유사선거 사무소 문제도 뭐냐면 그러면 선거 사무소를 왜 그 공식적으로 두는 선거 사무소 외에 다른 데 못 두게 하느냐. 이거는 선거 공영제랑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 사무소를 한 군데를 둔다는 거는 그게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선거 공영제의 핵심이 선거에 개인 돈 들이지 말고 우리 나라가 네. 선거 비용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보전해 네, 주잖아요. 비용을 보전해 주잖아요. 선거 사무소를 그 등록된 사무소 외에 운영하면 이거는 무조건 비용과 관련된 선거법 문제가 발생을 한 그렇죠. 거예요. 예. 발생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유사선거 사무소는 선거 사무소를 두는 그 자체가 바로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예, 물론 네. 그것도 이제 포인트는 네. 좀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그 선거사무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캠프에 네. 직간접적인 관여가 있었는가.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죠.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나 비판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사실상 와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무소를 차린 건데 네. 그걸 어떻게 한동훈 캠프가 모르거나 아예 관여가 제 말이 그거예요. 이건 필연적으로 뭔가 선거 교류가. 운동을 위한 그런 사무실이라면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최소한의 것이고. 일정 교류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다가 지금 뭐 이건 SNS 상에 나오고 있는 목격담이지만은 네. 이제 캠프 관계자들하고 어쨌든 자발적인 팬클럽이라고 하더라도 따라다니면서 유세를 하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인사를 하고 이렇게 알고 지낸다라는 목격담들도 지금 있는 상태고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보니까 선거법상에 산악회, 동호회 이런 사적 모임은 애초에 선거운동을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저촉이 발생한 순간부터 문제 아니냐 이렇게도 맞아요. 지적이 동문회 되고 뭐 이런 있습니다. 것도 근데 이제 여러 그들은 가지. 우리는 순수한 팬클럽이야. 순수한 팬클럽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사적 모임도 아니라는 건데. 아하, 네. 참 이게 경계가 모호하다. 네. 이게 동호회 산악회는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위장 전입 문제, 팬클럽의 선거운동, 팬클럽의 이 유사 선거 사무소 문제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이 모호한 선거법 위반의 문제를 들고 나온 셈이 아하, 돼버려서 이거 좀 명료하게 할 이게 필요가 물을 있다. 흐렸다. 일단 비판점은 물을 흐렸다는 거고요. 네네. 지금까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문제다. 근데 법에 네. 또 사각지대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네요. 자, 그럼 이제 토론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한동훈이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의 깐족 기술로 하정우 얘 정도는 그냥 아주 박살 낼 수 있다. 나경원 울면서 간 거 봤지? 봤지? 아마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왔을 거고 너무너무 설렜을 거야. 오는 길이 막. 오는 길이. 그런데 이게 웬걸? 정치 초보인데 이거 되치기를 해버리네. 박살이 납니다요. 함께 보겠습니다. 공소 취소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여기가 검사 취조실입니까? 좋았다. 예스오라고 물으십니까? 그럼 그러니까 검사 습관 못 버렸다는 얘기 하는 거 하지만 아닙니까? 제 주도권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 예스와 노가 아니라 그럼 답을 해주시죠. 그래서 국회 가서 제대로 국민 의견 수렴하고 지금은 북부 주민들에게만 집중하겠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선거 중입니다. 잠시만요. 그런데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부산 시민 160만 명이 서명한 법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포퓰리즘이라고 제동을 걸었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 동의하세요? 실제로 지방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새로 훨씬 더 좋은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봐야 되고요. 중요한 전재수 거는 의원은 잠시만요. 전재수 의원이 이 법을 30초 발의한 보장해 거 주셔야 알고 돼요. 있죠? 잠시만요. 보장해 주십시오. 예, 보장해 주십시오. 좀 이따 보장해 드릴게요. 어떻게 보장하시려고요? 자, 전재수 의원이 바로 이 법안 발의한 공대야, 공대. 좋은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은 법안을 만드는 게 당연한 맛이야. 거고요. 기본적으로 더 좋은 법안을 만들겠다는데 오히려 왜 반대를 하십니까? 근데 제가 가서 더 좋은 법안을 만들겠다는 재고 얘기는 있습니다. 30초 보장해 주십시오. 하 후보님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에서 하나도 어떤 반기를 못 드시네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까? 제가 이 말씀을 주sob니다. 30초 보장해 주십시오. 네, 30초 보장해 주셔야 되니까. 네. 자, 30초 제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코멘트를 드리고 있지만 이런 걸 하셨던 분이 반기를 드네 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드네 만에. 네, 실제로 오, 많이 준비하셨네. 내 거 다 나가네네. 야공이 있네. 와, 나 이거 때문에 깔끔했어요. 나 솔직히 평택 때문에 스트레스 많았는데 큰 위로가 되더라. 아니 근데 저는 30초 그 답변 말 그거 시간을 안 지켜주는 후보는 또 간만에 보네요 진짜. 아, 요거 아주 좋았습니다. 아, 네, 스트레스가 하정우 확 후보가 풀려. 본인이 아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또박또박 말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600번의 토론 아니 그 강연을 다녔던 사람이라서 음. 말 잘해요. 그리고 이제 AI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퇴행적 질문을 또 합니다. 한동훈이가 심합니다. 요거 짧게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적은 누굽니까?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국방부 엑서에 북한군과 북한 정부라고 나와 있는데 그걸 왜 또 물어보십니까? 다시 한번 아직도 물어봅니다. 철저한 30분 30초 보장 부탁드립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안보 환경이라는 게 유연하게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난 정부에서 드론 달려가지고 안보 위기 만든 거 그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듣던 거랑 많이 다르네. 이제 외롭잖아. 예. 외로우니까 이제 박민 씨한테 쓱 갑니다. 너는 내가 잡자. 박민 씨한테 가가지고 아니 회심에 정말 센스가 있는 공격 카드를 딱 꺼내. 아, 박민 씨한테. 이렇게 재치 있는 공격은 너네 못 봤지 하면서 딱 꺼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두들겨 맞아요. 아, 요거 아주 꿀맛입니다. 네. 함께 보시죠. 박민식 후보님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하정우 후보, 한동훈 후보 둘 중에 한 명이 당선돼야 한다면 박 후보님 누가 되길 바라십니까? 저는 둘 중에 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박 후보가 돼야 된다고 선수죠. 생각해요. 아니 저는 박민식이 되리라고 후보나 한 달짜리 떴다방처럼 내려와서 이 절박한 북구 문제 발전시킨다 하는 거는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합니다. 선배,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잠시만요. 부분에 대해서 둘 중에 누구 박민식이 한동훈을 떨어뜨리고 아니죠. 그거는 마타도입니다. 저는 박민식을 아니 저 선배님 저는 선배님이라고 했잖아요. 선배님 주거리 막고니 해야지. 선배님 아닙니다. 저 선배님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됩니다. 아 요거 덕분에 내가 아주 그냥 스트레스 확 풀렸네.
아 정말 꿀맛이다 꿀맛. 예. 평생 이런 얘기만 하고 살고 싶네. 오늘 민주당에서는 그 말도 하더라고요. 부산 북구 갑에 선거만을 위한 위장 전입이 뭐 크게 늘었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사실 이게 증거가 민주당이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선거 앞두고 그냥 하는 말인지 그건 아닌 것 모르겠습니다만. 같은데 증거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또 네. 어떤 유튜버나 인터넷에 있는 사람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아본 거를 공유를 했었는데 네. 그 이제 등록을 가능한 기간 동안 뭐 1,000명이 늘었다 뭐 이런 식의 정보를 인터넷에 업로드를 한 거가 네. 이제 공유되면서 그런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이번 로펌 주간회의에서 네. 그 포상금이 최대 5억이더라고요. 위장전이. 예, 위장전이 네. 잡아내면 그래서 네. 우리 이럴 거면 변호 사업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많은 기자분들이 이거 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거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제 뭐 나오는 이게 것 지금 저희 같은데. 화면에 나오는 건 아니고 아닌가요? 저희만 볼 수 있는 네. 그 자료인데. 그래서 부산 북구가 그렇게 인구 이동이 많은 지역이 아닌데 4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1,083명이 들어왔다는 건 네. 조금 좀 이례적인 일일 수도 있어서. 북구의 갑 지역만. 네. 그러니까 만덕동, 덕천동, 구포동 여기만 합해서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약 한 달 동안 1,083명이 전입해 왔다. 그렇죠. 이 수는 이례적인 거다. 그러니까 나중에 통계를 좀 봐야겠죠. 네. 내가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저게 인구 이동이 많이 없는 동네로 알려져 있고 네. 인구 거의 10만, 11만 도시에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한 달 좀 안 되는 사이에 한 달 좀 넘는 사이에 네. 1,000명이 들어왔다? 이건 조금 이례적인 현상으로 봐야 되고 통상적인 뭐 전입 수준이 있을 텐데 그거 현격하게 넘어선다 이런 부분 하나랑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위장 전입의 실제 주소지들을 행정을 관리하는 데서는 파악할 수 있을 텐데 네. 예를 들면 한 지역에 여러 명이 뭐 한 집에 도저히 아. 통상적인 그렇게 많이 세대를 하니까요. 넘어서는 뭐 유입이 있었다든지 주소지 하나에 뭐 네. 20명이 주소 등록을 네. 해놨다든가 뭐 그런 전입 신고를 것들을 했다든가. 네, 확인해 봐야 될 필요성이 네. 사실 있는 거죠. 이 정도 되면. 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부산 북구 공무원 여러분 5억입니다. 그리고 선거 운동하시는 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동훈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통장에 5억이 꽂히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내부 고발이 더 확실합니다. 신고 포상금이 그렇게 높은지는 몰랐네요. 사법연수원 나오자마자 거의 나오는 졸업 즈음에 해서 서초동의 아파트를 본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엄마랑 같이 산 거잖아. 그리고 그 전에는 뭐 했어? 그냥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사법고시 됐잖아. 네. 사법고시 된 다음에는 쭉 윤석열 같은 패거리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지 말로는 지가 잘나서 또는 우리가 옆에서 보기에는 뭐 지가 잘난 것도 있었겠지만 네. 너무 검사스러워서. 그렇죠. 너무 한국적 검사스러워서. 그렇죠. 위에다 잘 보이고 그래서 승승장구했잖아. 음. 특히 윤석열 때 승승장구했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윤석열 초대 법무부 장관 했잖아요. 온갖 단 고문은 다 빼먹었잖아. 그 윤석열이랑 이렇게 난 게 딱 뭐 하나야. 김건희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거 하나였잖아요. 네. 그래서 2인자로서 자기가 권력을 더 갖기 위해서 투쟁을 했잖아. 그 권력 투쟁. 그렇죠. 그거를 국민을 위한 권력 투쟁이었는지 아니면은 2인자에서 1인자가 돼서 내가 이 정권을 먹을 수 있겠구나. 그걸 확 보여준 게 탄핵을 막았다고 지가 큰 소리는 치지만 12월 달에 한덕수랑 같이 손들면서 이 공동정권 창립하자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보면 이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강남 일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강남에 살면서 단물만 쭉쭉 빨아먹고 그러면서 국민 세금 받아가지고 공무원 생활하면서 계속 권력 출세역에 들다가지고 쭉 올라갔다가 정치인에서 지가 모셨던 인간 윤석열이 이 뭔가 낙마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 야 이게 기회네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회를 보다가 그러다가 윤석열이 완전히 낙마한 거를 보고 한덕수랑 같이 이렇게 손잡아서 아무런 자기가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내가 권력자가 앞으로 한덕수랑 잘할 테니까 2년 반을 우리한테 맡겨줘 이랬던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쭉 해왔던 모든 거를 보면 권력 추구밖에 뭐가 있어?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권력 추구밖에 뭐가 있냐고. 이 인간이 뭘 한국을 위해서 무슨 비전을 제시했어. 무슨 희생을 했어. 뭘 했어 얘가.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탄핵을 할 때 이 인간이 투표권도 없잖아. 그렇죠. 국회의원도 아니었어. 맞아요. 네. 근데 본회의장에 들어갔잖아요. 내란 당일에. 아무것도 안 했잖아. 민주당 의원들이 살려준 거야. 만약에 맞아요. 그 전에 누구한테 말을 듣고 어떤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 이름의 처형 명단에 살해 명단에 본인 이름이 없었으면 예.
저렇게 방방 떴었겠어? 그렇죠. 저런 스타일의 인간들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이 본인의 이기주의와 평생이 본인의 권력이야. 그리고 결혼도 봐. 결혼도 진영구 딸이랑 했죠. 네? 진영구 공안검사 출신. 그리고 난 다음에 후원 회장도 정영근이었죠. 정영근. 그리고 아니 그 정영근이나 진영구는 어떤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분은 거의 자아도취로 살고 있잖아요. 아, 자아도취야. 그러니까 자아도취 튀기자. 근데 거기 보면 제가 볼 때는 지역구 주민들 얼마 안 되잖아요. 12만인가? 네, 전체 시민이 12만. 전체 12만이고 네. 유권자층은 또 더 유권자가 이번에 이제 발표된 거 보니까 11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기들은 별로 없네요. 이게 이제 그 고령 고령층이 도시여가지고 많이 예, 되어 있고 깜짝 놀랐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는 약간 조금 의심이 되는 게 한동훈이 5월 달인가 4월 말인가 뭐 하여튼 그때쯤 결정하고 내려갔잖아요. 네. 그리고 5월 12일까지가 사실상 주민등록 이전 마지막이에요. 그때를 기준으로 그 지역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갖춘 사람에게 투표권을 준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5월 12일까지는 주소 등록을 해야 투표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사 가고 주소 등록만 옮기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야. 맞아. 그리고 약간 이거 그러진 뭔가 않겠지. 이거 뭔가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냐? 막 10대씩 막 버스 막 동원해서 내려가는 게 30대씩 동원해서 내려가는 게 그러진 않겠지. 아니 그래서 어떤 분이 그걸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라고요. 아 정말. 깜짝 놀란 게 주말 동안에 이제 커뮤니티 돌다 보니까 DC 인사이드에 누가 이런 걸 올렸어. 자 북구 전입자 수가 이거 뭐냐 덜덜이라는 건데 이상하다. 그래서 전입자 수를 보니까 그래. 전입자가 4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한 달 동안 1,083명이 늘었어요. 근데 인구가 12만인 동네에서 1,083명이 한 달 동안 늘어난다. 갑자기 폭증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분인지 어떤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유튜브 댓글에 이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화난 곰돌이라는 분이 부산 북구갑의 전입자 수 정보공개 청구에서 받은 자료다. 헬마 라이브에서 말씀하신 거 보고 한 뚜껑이 대강 4월 15일경에 전입신고해서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했는데 1,000명 정도 늘어났더라. 1,000명이 전입신고를 한 거는 확인됐어. 근데 물론 이제 이 자료만으로 모든 걸 확정하기는 어렵죠. 이제 평소에 저 지역이 한 달 정도에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는지는 이제 명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같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평소에 저 지역은 인구 순 유출 지역입니다. 300명씩 한 달에 빠져. 한 달에 300명씩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1,000명 들어오고 1,300명 빠졌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들어온 1,000명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 실제로 지금 이종학 최고가 약간 미심찍어하는 것처럼 위드 훈이들이 거기에 이제 얼마나 섞여 있을 것이냐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이 우리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좀 불안했는지 주말 동안에 자 베토벤이라는 분이 운영하는 이제 그 단체방을 보니까 전입신고 관련 대화는 금지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라고 자기들이 얘기하고요. 그 밑에 이제 다른 사람이 적들에게 먹이 줄 수 있는 이 전입신고 관련 얘기는 확실하게 차단을 부탁드린다. 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 밑에도 베토벤님 이웃 되셨네요. 맛있는 것 많이 해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같은 원룸. 라는 얘기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같은 원룸입니다. 이웃사촌 참 정겼네요라고. 그러면 이분들은 전입신고를 한 거죠 지금. 이분들 전입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포인트가 뭐냐? 저 베토벤이라는 아이디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죠. 베토벤이 왜 중요하냐? 베토벤이 그 문제 이정주가 고발했던 그 기사. 이게 이제 불법 선거 사무소 의혹과 관련해서 CBS에서 기사가 나왔을 때, 그리고 오마이뉴스에서 사진 촬영한 게 있는데 그 선거 사무소를 닫았거든요. 저겁니다. 닫았어. 닫았어. 닫았는데 잠깐. 문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저게 베토벤이 붙어 있죠. 베토벤이 붙어 있어요. 베토벤이잖아 저게. 그리고 이제 선거 사무실 안에 이제 들어갔을 때 보면 이제 생수 같은 게 막 쌓여 있고. 원래 생수 나눠주면 안 되거든요. 나눠주면 안 되지. 네, 생수 무료로 나눠주면은 이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기부행위 위반이 될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사무소를 운영할 때 대문에다가 베토벤을 붙여놨어. 근데 그 베토벤 그 얼굴이 아까 그 베토벤 아저씨의 자기 프로필입니다. 그러네. 그리고 이정주가 가서 그 취재하고 한창 이럴 때 그 이제 머리가 긴 베토벤으로 불리는 아저씨가 저기를 임차했다라고 했어요. 심지어 이정주가 지난 주말에 저 아저씨랑 통화를 했습니다. 그럼 세력이 움직일 내가 저 사무소 임차한 거 맞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 많이 해보신 분께서. 근데 저 사진이 네. 뭐 프란체스카다 뭐 이렇게 우길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냥 그렇죠. 완전히 그냥 아니 자기가 저 그 사무실 사진이잖아. 임차했다고 인정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인정했고. 있어. 야 이거는 그러면은 조직적으로 뭔가 움직였을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주민등록법 위반인지 아닌지 네. 아마 저것도 또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또 법 그렇지, 좋아하는 그렇지. 사람들이잖아, 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합법적 원룸을 테두리 얻어가지고 내에서. 네. 간 김에 주소 등록을 한다. 그거 자체가 불법은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로 가가지고 원룸 살아서 했으면 네. 그건데 그 한 원룸에 네. 몇 명이 등록돼 있을까? 그것도 좀 궁금하네. 그런 식으로 네, 주소지 몇 개를 확보해가지고 어. 여기로 이전하세요라고 만약에 그런 작업들을 했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실제 살지도 않고 그러면 위장 전입이잖아. 그리고 사전 투표하면 그냥 관외 투표를 해버리면 되니까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언제 그 주소지를 또 빼놔 또 그것도 유심 있게 뒤까지 봐야 되겠네. 그렇죠. 네. 선관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산 북구갑이 이번에 이상한 케이스예요. 저렇게까지 집단적으로 막 전세버스 대절해 와가지고 자원봉사를 하고 수백 명이 그리고 막 전입 신고를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렇죠. 사무실을 자기들끼리 얻고 그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그래서 선관위가 어쨌든 수사 의뢰했고 저것도 결국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조사 받아야죠. 네, 조사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콘서트 갔다 와서 보고 그 어머님들이 한동훈을 보내기 위해서 뭐든지 할 분들로 보였기 때문에 나는 그 고향 경기장 꽉 채웠던 그 한 1만여 명 정도의 그 위도훈이들 그 펄을 입으신 어머님들 아니 월세 내가 우리 동훈이 국회 보낼 건데 월세 그럼 월세 한 2, 3주 정도는 뭐 왜 못 내? 아니 꽁이지 꽁? 4월부터 6월까지 해봐야 2달 월세 내면 돼요. 그럼요. 2달 뭐 원룸 해봐야 저 동네 한 40만 원, 50만 원이면 얻을 거 아니야. 근데 하나의 원룸에 여러 사람이 했다면 만약에 그런 누군가는 이제 월세를 안 큰 내도 되는 거지. 그렇죠. 심지어. 그렇지. 이게 품앗이를 했다. 주소지만 옮긴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큰일 나는 문제고. 근데 이제 이것도 그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다고. 만약에 저 사람들이 위장 전입을 해가지고 원룸 하나에 5명씩 등록을 해가지고 투표를 했어. 그러면 이제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후보의 당락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그 선관위에서 이거 그 수사 의뢰가 나중에 이거는 근데 근데 나와야 될 것 같은. 요거 제가 찾아봤는데 저도 뭐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개인은 일단 처벌을 받는데. 그렇지 위장 전입이니까. 네, 근데 그 당사자는 난 몰랐다. 이 조직적으로 뭔가 연결돼 있는 그렇지, 뭐가 있어야 그렇지, 된대요. 그렇지. 연락을 뭐 주고받은 이 캠프와 어느 정도 연관이 돼 있었던 게 입증이 돼야 그렇지. 그게 타격이 된다고 저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관 쪽그 아는 사람 통해서 이제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그 캠프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후보가 알았거나 아니면 후보의 가족이 뭔가 관여가 돼 있거나 적어도 선거 사무장 정도는 직접 관여가 돼 있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드러나야 후보를 엮을 수 있다.